들어왔어요. 아, 네. 먼저 좀 치고. 아이고, 이제 곧 들어오시는 거죠. 치는 거 그냥 손 그래도 돼. 어떤 시츄에이션? 소리 때문에 소리. 혹시 절간입니까? 또 바로 공양해야겠네. 네네네. 많지. 아이고, 지금 안 눌렀잖아. 안 눌렀어. 오한겨. 속도는 했지만. 자, 우리 나가바지 피디님 제대로 나오셨습니다. 나왔네요. 벌써 9분이 그 패션을 다 보셨네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조용해주세요. 저거 하나 사줘. 목탁 하나 사와야 돼. 네, 사비로 살이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 지금 막 들어오시네요. 16분. 자, 채팅창이 안 보여서 제가. 자, 여전히 옛날에 안 하면 큰일 나죠. 변치 않아. 자, 우리는 누굽니까? 네. 수영장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 그렇죠. 네. 1등 하셨네요, 1등? 자. 들어와 계셨는데 첫 번째로 문자를 넣으시죠. 아, 네. 당연히. 어머, 피디님 이발한 거를. 오! 역시. 눈썰미 있으시다. 네 안에 나 있다. 세상에. 어머, 드래곤 공이 이렇게. 오랜만에 진짜 진짜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어떻게 시간이 나셨어요? 우와. 신풍이님. 네, 안녕하세요. 빨간 티. 네, 네, 나가가지고 보셨죠?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저 빨간 네. 티가 작년에 버렸거든요. 네. 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주워왔을까? 제가 분명히 버렸어요. 아니야, 그 그림이야. 네. 아, 우리 워라백남님이 또 네. 패션에 대해서 글러브요, 글러브 제가 실수를 2017년. 좀 읽었습니다, 오늘. 아, 우리 최병국 피정혜님이시구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이제 5분이 됐으니까 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파리 대책 이후에 저희가 항상 대책이 나오면 네. 무섭다 후폭풍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파리 대책 이후 후폭풍 그리고 주제는 네. 뛰는 놈 그의 나는 놈. 요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땜빵 PD도 엄청 궁금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근처에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자, 네. 인사로 상큼하게 시작해 볼게요, 주회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폭풍이 아무리 새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독한 사연이라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게 되겠죠. 지금의 아무리 지독한 정책이라도 지난 뒤엔 그저 스쳐 지나간 바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월전십 애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이 사태에 동요됨이 없이 그저 바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람처럼 살 수 있도록 살랑살랑한 바람이 되어드리고 싶은 부동산의 재갈분명을 꿈꾸는 재갈량입니다. 보통 그런 걸 할랑이라고 하죠. 백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하나 좋습니까? 우리 신은 여사님. 네네. 응? 써놓고 이제 네. 요번에 파리 대책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도 오시고 하셨는데, 제가 어느 기사를 좀 보니까,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장기 투자자가 대부분이시대요. 이게 2004년 11월 18일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어떤 한 글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은 장기 투자하셨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드리고 싶은 신흥여사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월전십 애청자님들의 백만장자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월전십 애청자님들 모두가 백만장자가 될 때까지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월전십호는 오늘도 힘찬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도 함께 월전시보에 탑승하셔서 저희와 함께 백만장자 프로젝트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길 희망하는 신여사입니다. 너무 길었나? 내가 보기에 이거 편집이야 이거. 아니 근데 네. 그러면 그걸 반납하실 겁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자,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십니다. 언제가 또. 대표로 네, 내일부터입니다. 네. 자, 배짱님. 네네. 저는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가 나서 책을 읽지 있었어. 아니 이제 갖고 잠깐도 나중에. 읽었던 저희가 왜냐면 네. 이 책이 여러 용도가 있어요. 그렇죠. 읽고자고 라면 받침으로 쓸 것 같은데 내비용. 네. 각자 집에 있는 신발장을 열어보시면요. 네. 구두들이 많아요. 많죠. 검정 구두, 흰 구두, 굽이 낮은 구두, 높은 구두. 하지만 그 구두에 세자를 붙이면 새 구두가 돼요. 아. 그래서 생각도 거기 생각에 세자를 붙이면 새 생각이 되거든요. 네. 좋은 거 그래서 있다. 정말 오래된 생각 이런 거에 세자를 붙였을 때 굉장히 깃털처럼 가벼운 생각으로 변하듯이 네.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지 않은 뜻에서 네. 연습의 황금 배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지 마. 어? 아니 저는 새 구두가 좋아. 충분히 세게 된다면서 절대 네. 바뀌지 않아. 신발장을 열면 개들이 우리를 반기죠. 네, 너무 예쁜 자. 얘기예요. 땡깡 PD가 요즘에 네. 계속 듣는 말이 음. 부동산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제 회사에서 다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물어보는데 네. 자 제가 오늘도 기사를 계속 보면서 한 가지 느꼈어요. 아 문효삼촌가 대단하다는 게 저희가 방송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임대사업자 가입해라라는 기사가 도배가 될 정도로 나왔었어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갭 투자만 하셨겠죠. 잘 모르고 그래서 돗자리 한번 제대로 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부가 생각한 것만큼 즉시적인 효과가 나오진 않았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 난리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얼었나요? 글쎄요. 얼지까지는 안 네. 했지만 조금 지금 좀 고요하죠? 얼다기보다 약간 약간, 서른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관망하면서 냉수 예. 느낌, 냉수. 냉수. 우리 왜 차다. 정수기에서 네. 그냥 우리 시원하다. 평상시 그런 물이 아니고 네. 냉수. 근데 약간 그게 영하 1도로 갈까 말까 그런 냉수. 분위기가 약간 네. 냉수 정도고 아, 사실상 예, 금액이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정부가 원한 게 그거예요. 네. 사실 지금 분위기? 일주일 만에 오늘 그 국세청까지 해서 세금 조사까지 내놓은 거는 네. 이미 저번 주에 그러니까 우리 파리 대책을 다 접한 모든 사람들이 네. 집이 하나인데도 그렇게 걱정이 늘어지셔가지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셨는데 네. 요번에 세금까지 네. 국세청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네. 정부가 원한 건 그거예요. 심리적인 위축. 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음. 그런 분위기를 원하는 거죠. 투기하는 너네 잠깐 멈춰. 아, 요 정도 느낌? 예. 그래서 진짜 멈추긴 했나 보네. 그래서 딱 우리 놀이 중에 그거 있잖아. 얼음땡. 얼음땡.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게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안 사고 거래를 안 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잠깐 아직 파리 대책 발표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났잖아요. 딱 일주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관망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이를 지금 관망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가 오늘도 이제 중계동을 다녀왔거든요. 중계동 다녀왔는데 중계동에서는 이미 그 3억 미만에 저희가 해드릴 게 보통 2억대 초중반 매물들이었거든요. 이런 매물들은 지금도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 중계동 부동산 쪽에 분위기를 한번 여쭤보니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찾는 분이 그때보다는 더 이렇게 막 과열된 상황은 아니지만 실수요자들도 많이 움직이고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매물이 없어서 지금 거래를 그렇게 활발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오는 매물이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은 저희가 산 금액보다 한 2천만 원 선 더 높은 금액에서 거래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천도 상황이. 기사를 봤는데 네. 이제 노원이 이제
저희 이번에 투기가지고 땅 때린 게 이제 6월달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때려서 네. 노원도 투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노원 쪽 분들은 7월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네. 진작했어야지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권으로 또 이제 풍선처럼 새어 날아가려고 이제 틈을 보시는 분들도 네. 꽤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래서 네. 조금 꽁꽁 얼은 거는 이제 저희는 솔직히 매일 손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네. 항상 일하시고 뭐 뉴스로밖에 못 들어서 꼭 시작 전에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기사는 누구는 뭐 3억이 내려가는 매물이 나왔다는 네. 소리고 아니 30억짜리 3억이 내려가죠. 10억은 네. 3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30억은 우리랑 좀 멀어. 좀 많이 뭐. 네.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대책을 내세울 때 이제 노무현 정부하고 비교를 하는데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대책을 많이 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대책을 조금씩 했어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계단 밟듯이. 그 시장을 좀 잘 못 읽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근데 고강도로 썼는데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그 세무조사를 하는데 9,700명을 투입을 해서 2,700명 정도로 세무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네. 이제 한꺼번에 아주 고강도를 한꺼번에 내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심리적으로 얼어붙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다른 게 아니고 꼭 실수요자만이 할 수 있는 재건축 이주 수요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네. 공급은 없어. 수요는 많은데. 근데 공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수요 어쩔 수 없는 그 수요를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가 많아진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걸 못했으니까 실패를 하면 그걸 못 읽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내니까 대책을.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 또 달라요.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그냥 공급이 부족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수요인데 지금은 너무 분명한 수요예요. 그러니까 집을 멸실해서 없어지는데 할 수 없이 나와야 돼. 푸시는 거니까 지금. 네. 근데 이건 너무 명백한 수요이기 때문에 네. wen만한 정책을 써도 절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초강력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당장 이제 그 대책 발표 이후에 재건축이라는 이런 거 아예 조합원 승계가 안 되도록 거래는 차단시켰지만 그렇죠. 우리 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수요가 네. 지금 방배동만 해도 10,000가구 정도 되잖아요. 네. 거의. 네. 이 10,000가구가 막상 나오면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죠. 예, 가야 되는데 거래를 차단시켰잖아요. 네. 그런다고 하면 전세가가 폭등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전세가가 폭등하면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현금 유동성, 이 흐름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쵸. 지금 좀 더 올라가면 더. 네, 현금 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정도 되면은 대출을,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 뭐 지휘승계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매매들은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갭 투자가 더 가능할 것 같은데 대출이나 이런 거를 많이 조였지만 대출이 아니고 그냥 자기 현금을 가지고 전세가 많이 낀 그런 매물들은 오히려 거래가 활발해질 수도 있다는 그냥 틈새 시장에 대한 그런 것도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그 정부가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하면 네. 그 틈새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항상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누누이 얘기했지만 서민을 위한 대책은 사실은 없어요. 없죠. 네, 그런데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오늘도 서초구나 이런 쪽에는 이미 구청이 들이닥쳤어요. 반포 반포 쪽에 네. 이제 아예 또 문을 닫기 네,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아, 이번에 공인중개사들 또 네. 급습한다고. 근데 이제 급습을 했는데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게 이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알고 왔어. 그걸 다 알고 온 거야. 그럼 뭐냐면 타깃이 기존의 다주택자인데 네. 새롭게 재건축 아파트를 산 경우.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이제 명단을 네. 다 확보를 하고 그 거래한 부동산을 네. 가는 거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안 돼요. 닫으면은 더 이제 너가 생일도 보내잖아. 그렇죠. 늦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네. 이미 이제 기존의 다주택자이면서 새롭게 네. 하는 거 그런 네.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네. 미성년자가 그게 강남의 아파트, 반포의 아파트를 할 정도면 다 네. 기본이 10억이 넘는데 네. 미성년자가 뭐 하겠어? 100% 상속 증여지. 그러면 네. 이제 증여를 도대체가 증여세 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고 네. 또 이제 고소득 전문직인데 네. 세금을 낸 바는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막 지금은 열심히 갔어요. 네, 세금 탈루. 그런 네.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딱 일단은 이제 세 가지 이제 요건이 있잖아요. 일단 네. 명분이 있고 조사를 하면서 명분이 있죠. 네. 이거 무조건 어떤 부동산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네. 일단 잡는 게 그게 그냥 명분이 있는 거야. 주행 지급하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에 세금을 거둘 수 추징할 있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위기 죽이는 거야. 어디 오늘 투자 사이를 받았다. 만든 거지. 그렇죠. 어디 투자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하면. 이제 어떠냐면은 지금 신문에 벌써 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네. 3억 원 이상 떨어졌다고 이제 딱 신문에 났잖아요. 네. 근데 3억 원 이상 떨어진 게 뭐냐면 네. 반포 이제 아파트 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 네. 84제곱미터당 얼마씩 27억까지 갔잖아요. 네. 29억 거의, 갔어요. 네. 근데 29억 그게 갔어요. 이제 지금 24억에 이제 나왔다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3억 84제곱미터당 24억도 어마무시하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니 근데 단기 원래 급상승 그 동네 있잖아요. 자체는요. 네. 그 동네 자체가 32평인데 지금은 29평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네. 20평 때부터 아파트를 2개를 받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32평이 매가가 27억에서 29억이었는데 네. 당연히 10% 떨어지면은 3억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인 것이지 이제 네. 걔를 기준으로 하면은 네. 분위기 잡기 너무 좋죠. 네. 왜냐면 그게 깎였다고 할수 진짜 있죠. 일반인들은 네. 6억짜리가 3억 됐대 이렇게 생각하고 30억짜리가 27억 됐대 이렇게 네, 생각을 안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저기 이거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3억이 떨어졌다. 오를 때는 30-40% 단기 급등하고 내릴 때는 10% 떨어지고. 네,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조금 이제 상황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네. 잘했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뭐 27억 어찌 됐든 34평형 이런 아파트가 뭐 27억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네.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 시점에서 창문을 끼얹는 건 당연해요. 더 이상 오르면 안 되지. 만약에 정책을 아니 근데 그거를 문제 있다라고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명동의 한복판에 더 페이스 샵 땅값하고 저기 있는 강북에 있는 구석대에 있는 땅값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문제 있다고 보냐고. 입지에 따라 얼마나씩 차이가 있는데. 진정해. 잠깐만. 화내지 마. 이제 화내지 말고 내가 내 말을 들어봐.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18억, 뭐 20억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7억, 30억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막 10억씩 오르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요 분위기를 워워 하면서 잠깐 네. 이제 근데 그거가 다독여주는 걔네들이 네.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네. 자, 강남의 재건축은 지금 연한이 다 넘었어요. 심지어는 압구정동은 36년, 37년, 38년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도 걔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면 내 집안에만 1억 들여서 고치면 너무 살기 좋아. 그런데 재건축 연한이 돼서 진도를 나갔는데 어라? 저번 달에 조합세를 인가했어. 6개월 뒤에 사업시 인가했어요. 단계가 나갔는데 어떻게 돈이 안 붙냐고. 그러니까요. 그런 단계에 의해서 프리미엄이 그렇게 몇 억씩 붙는 건데 저도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나오지 우리가 않았는데. 얘기하잖아요. 학군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호재가 해갖고 오른 그러니까 이 것이지. 문제가 네. 사실 나는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고 네. 백장님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말하는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30대가 느끼기에 네. 너무 터무니없다. 방어탈감을 네. 느끼시죠? 좀 약간 너무 그럼요. 딴 세상이고 내가 돈 그리고 모아서 월급 받아서 나는 늘 말하지만 네. 유재상사 덕분에 네. 나 이제 몇 개 이렇게 집도 있고 내 집도 빚 갖고 있지만 있는데 네. 다주택자십니까? 가족체가 아니지 아직. 2주택 이상은 다주택자입니다. 네. 아 그래요? 하나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는 장모님도 그냥 이렇게. 어쨌든 그런데 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세대가 느끼기에 네. 너무 큰 돈이고 그럼요. 옛날처럼 어른들이 세상을 다 리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요즘에 인터넷이 리딩하는 네. 세상은 네. 20살짜리들하고 30살짜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거든요. 걔들은 그러니까 내가 가끔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30대가 넘어가서 직장에 있으면 네. 소득 수준이 네. 물론 이제 중소기업가 처음부터 열심히 시작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저희 일반화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5천 정도가 돼요. 네. 연봉. 네, 연봉이 한 5천 정도가 되고 네. 30 중후반 뒤로 가면 이제 내가 6, 7천을 갈 수 있냐 아니면 계속 여기서 100만 원 이런 건 좀 늘어나면 이 정도인데 네. 20, 30대 애들이 보기에 시작한 애들 뭐 1600, 1800 시작한 애들도 있고 네. 평생 그거 버냐고 그거 아니잖아. 그런 애들이 느끼기에 너무 박탈감이 큰 거죠. 그럼요. 3억 집 사는데 3억이래. 그러니까 난 당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네. 4, 5년 안에 결혼을 하고 싶어. 네. 근데 연봉가 이제 3천, 4천 됐어. 사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힘들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맞아요. 그래서 나온 건데 그 아까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네.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갈량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인재 미성년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니, 직업이 없어. 그거는 진짜 바람직한 거예요. 취준생인데 그러니까 분야권을 인정, 있더라고. 강남에 근데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맞아요.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김현미 그 네. 장관이 네. 이렇게 한번 고강도로 때렸잖아요. 네. 이게 사실 잘했나 못했나는 잘 못 느껴. 왜냐면 이제 부동산도 나도 이제 시작하고 네. 뭐 방송 한 2년 뒷공양으로 들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직접 뭐 사람들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바로 쫓아서 국세청 이렇게 달려오는 거 보니까 네. 확실히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 국세청이 이번에 제가 담화문도 보내드리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 해석이에요. 모든 집을 우리는 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과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있어. 근데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이 불로소득이라고 말하기 너무 좋은 거죠. 네. 얘 취준생인데 얘는 세금을 막 200만 원밖에 안 냈어. 근데 집이 10억짜리가 30억. 그래서 이 포인트를 찍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네. 너무 잘하고 있고 이 서민들이 보기에 속이 시원한 거죠. 그렇죠. 완전 아니 근데 사회. 그거는 사실 따지면 네. 국회부터 털면 많이 나와요. 아. 왜냐면 정치적인 아, 우리 발언이야. 의료보험은 3만 원씩 내는 분들 많잖아. 우리 서민들이 막 10만 원씩 내는데. 10만 원밖에 안 내. 내가 보기에 걔들이 진짜 나쁜 놈이야. 아 먼저 사실. 모범적으로 털고 네. 그 다음에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아. 정말 언론 플레이 거기서 안 하잖아. 네. 뭐 취준생인데 돈이 집이 이렇게 있다. 부모한테 상속을 받은 게 확실하다. 어떻게 알아? 걔가 뭐 진짜 로또가 됐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포인트를 건드려주는 것 자체가 아 정부가 네. 방향을 제대로 잡았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서민들을 왜냐면 서민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댓글이 저는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월화는 계속 댓글을 보니까 네. 야 지금 강남 부자들이 그래서 갭 투자해서 집 던지면 40% 대출받아 내가 어떻게 사봐? 제일 많아요 사실. 네. 아. 지금 댓글 플레이하는 20대는 사실 집 사는 거랑 완전 무관해. 네. 평생 걔들은 한 10년 뒤에 이야기야. 근데 이제 서민들은 막상 야 이거 너무 우리가 살 그런 엄두가 아예 안 나는데 2억 사실 2억도 대출 받으면 4천만 원 꼴랑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30살까지 나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와이프랑 1억 있었어요. 부모님 돈 안 받고 그럼 나머지 6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진짜 서민들 집을 사야 되는 실수요자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잘하고 있다고 계속 정부가 이제 플레이를 그렇게 하니까 그럼요. 잘한다고 해줘야지. 근데 잘 걱정스러운 거는 집이 겨우 한 개 사셨는데 네. 잠을 못 주무시네. 네,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그래서 내가 네, 오늘 상관이 없죠. 임대소득자 등록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네. 애청자분들 좀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네. 주에 네, 많이 너무 걱정되더라고. 내가 아니, 심지어 물어보고 싶은데 세무조사를 받을 타켓을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애청자가 있었어? 네, 지금쯤밖에 없으시는데 아니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아니, 예. 자격이 안 되십니다. 핵심을 너무 놓치고 그치. 가셔가지고 아니 걱정을 안 해. 네. 안타까워서 근데 이제 그게 네. 그만큼 지금 분위기를 반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네. 남 얘기 같지만 왠지 네. 내 얘기 같은 느낌이기 네. 때문에 네. 걱정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네. 임대사업자는 그냥 내가 다주택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빨리 처분할 계획이 없으면 임대사업자를 내면 돼요. 네. 그쵸? 맞아요. 어차피 롱런 갈 거야. 네. 원래 부동산 투자가 1, 2년 잡고 하시는 분은 거의 드물거든요. 네. 최하 3, 4년인데 그렇죠. 이미 우리는 그걸 계획을 세웠던 거니까 네, 처음부터. 그냥 임대사업자 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 중개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까지 바라보고 그게 어차피 상관이 되니까. 예, 딱 그 플랜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 파리 대책하고 연관을 지어서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을 너무 걱정을 하셔갖고 건강을 해치실까봐 그래서 걱정이 되고 네,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좀 시원하게 네. 정리를 해드린다면 네. 우리 이제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이 원래 무주택자였다가 네. 갑자기 다 주택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경남에. 네. 더군다나 강남에 네. 아니면 이 투기 지역에 네. 투기 지역에. 딱 꼬집어서 다 주택자가 되셨는데 그래서 갑자기 너무 겁이 나가지고 기사가 다 내 얘기 같고, 이번 주에 뉴스가 다 내 얘기 같고. 네, 많으신데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걱정하실 게 네. 하나도 없는 게 네.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 노무현 때도 9,700명 한꺼번에 이제 딱 풀어가지고 2,700명 조사를 받았는데 2,700명 안에 지금은 이제 2,700명까지 아니에요. 네. 280명. 그리고 아까 이제 한국 회장님이 말씀한 들여다보는 거 있잖아요. 네. 또 어떤 걸 들여다볼 거냐면 세종시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왜냐면 그냥 세종시 살면 거의 공무원들. 소득이 그로에 있는 그런 고소득 그런 전문직이기 때문에 강남 아줌마 부대들이 거기 가서 싹쓸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강남 아줌마 부대를 좀 들여다보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대가 아니잖아. 네. 그 부대가 아니고 실수하잖아요. 그 2,700명이 되려면 저희가 네.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강남에 네. 10억 이상 돈을 들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 10억 이상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네. 솔직히 말해서 자격이 안 되십니다. 조사를 받을 자격이 안 되죠. 좀 언짢네. 좀 언짢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개념들이 네. 명확하게 안 쓴 상태에서 네. 내가 느끼겠더라고. 왜냐면 같이 방송을 해보니까 네. 가끔 너무 민요삼총사 의존도를 높이나? 아. 할 정도로 네. 다 상담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내가 이게 소유형 주택이고 어느 정도 기업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앉아서 네. 한 대여섯 시간 쭉 설명해드리면 장기적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되고요, 그 비전 가운데 어떻게 하시면 되고 리스크에서 다 설명해드리지만 사실 너무 믿어주시니까 네. 빨리빨리 여러 명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설명 못 듣고 갑자기 이거 쫓아가니까 뭐 뉴스랑 신문에서도 막 다 어마어마한 거 시작한 것처럼 하니까 조금 많이 위축되셨을 것 같긴 해요. 네. 이해도 돼. 네. 그래서 저번 주부터 계속 제가 오시라고 네. 불안하면 네네. 이거 갖고 있으면 병 나거든. 그래서 많이 오셨어요. 많이 실제로. 오셨어요. 네. 근데 네. 오신 분 중에 새 가슴은 얘기하지 말고 네. 우리 임대사업자 하셨어야 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계속 해보니까. 대부분. 네, 많죠. 네. 왜냐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강남을 타깃으로 잡는 건데 이번에는 서울 전 지역 그나마 지방까지도 네. 우리가 도시개발 한 30년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시장이 어떤 대책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을 지금 현 상황이. 네. 그래서 갑자기 강력한 걸 쓸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계속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강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각 이제 은행이 이제 프라이빗 뱅킹 있잖아요. 네. 어? PB 그런 센터? 사람들은 이제 그 문의가 엄청나요. 세무사나 네. 그 전담 이제 그 PB센터에 전담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VIP 가. 자산관리해주는 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집을 어설피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지금 집을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네. 그렇지만 질문이 다른 사람들은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산가에서 만나러 온 사람들. 네, 네. 그래 보통은 이제 자 4, 5년 이내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4, 5년 이내에 팔 거다. 그럼 당연히 내년 4월 1일 전까지는 팔아야 되죠. 네. 근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4, 5년 이후에 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좋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면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정부의 의도가
임대사업자를 내서 내가 환히 현미경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왜 세금을 네, 추징할 수 받아야죠. 있게끔 너 다 네 속을 보여줘 이러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보유세를 건드려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유세까지 건들기에는 조금 저항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도세나 이런 거 무엇을 할 때마다 양도세를 건드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벌었으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네. 좀 더 내냐, 그렇죠. 더 많이 내냐, 뭐 이런 차이. 벌었으니까 내는 건 그렇지. 별로 억울하지 않아. 그러면 내려야 낼 있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그런데 보유세는 네. 소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지고 있는 내가 거죠. 가지고 있을 뿐인데 네. 보유세를 만약에 인상을 시키고 어쩌고 한다. 그럼 이 저항이 왜 크냐? 이걸 보유세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낼 것 같아요? 안 내지. 아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면 이제 그걸 어떻게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 한 번에 빵 뚫려. 그래서 다 같이 네.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보유세는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나 이런 건 소득이니까 건드리지만 또 왜 취득세는 또 왜 안 건드리겠어? 네. 그럼 막판에 취득세로 건드리고 사야지. 그거는 취득세까지 건드리면 또 뭐야? 거래가 실종이 돼요. 절벽이에요, 절벽. 지금 당장도 거래가 실종이 그러면, 되려고 하는데 아예 취득세 못 세금이 건드리죠. 안 거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그분들이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공급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공급자를 민간 공급을 원활하게 하게끔 어느 정도 베이스는 만들어 줘야지 임차인들도 같이 공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좁으면 임차인들한테 우리 제갈량님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것이 다 전가가 돼요. 네, 그렇기 그걸 때문에 알아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전부 다? 알아가지고 네. 못하고 네. 또 그 위에 있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네. 다 그 임대이잖아. 그분들이죠. 네. 네. 70%가 두 네. 개가 넘는 당자예요. 네, 맞죠.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도 못하는 거예요. 보유세 내라고 하면 네. 자기가 봐도 알겠지. 빤히 그럼 저 집 어차피 1주택은 안 내게 해줄 테니까 네. 2주택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전세 살고 있으니까 음. 1,500만 원 올리시다 해버리면 많이 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함부로 못하는. 그래서 우리 31천하님이 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 네. 아닌가요?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조사는 무슨 네, 정답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건드려고 하는 것인데 네. 자, 이 보유세가 그대로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되니 네. 그리고 일단 지금 다주택자들이 의무 임대 기간 4년이잖아요. 그동안은 사고팔고의 물량이 줄어요. 네. 정부가 파악한 만큼의 물량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은 새로 일어나는 매매 계약이 좀 줄잖아요. 네. 천상 그럼 전세가율은 네. 또 높아질 수밖에 거기다 없어요. 대고 이주수요. 이주수요. 어마어마한 이주수요가 그래서 이주를 막을 수는 없거든. 못 막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러기 때문에 불보듯 그걸 이렇게 하기는 해야 나오죠. 되는데 네. 대신에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사람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어차피 임대 사업을 낼 거예요. 근데 임대 사업을 내니까 어찌 됐든 세금을 덜 내는 방향을 이제 문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 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게 좀 더 크면 법인도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 부동산으로 법인을. 법인세가 너무 지금 10원짜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쉽지는 그런 게 네. 있는데 어떠냐면 어차피 잘 네. 있어. 그런 건데 이게 법인 임대사업자를 내면 법인은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내면 우리가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네네. 다른 것이 합산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6에서 네. 41.8%까지 네. 낸단 말이에요. 어차피 네. 소득 구간이 그래. 근데 법인세는 최고 2억 원까지는 네. 11%밖에 안 돼요. 네? 11%밖에 안 돼요. 법인세를 내는 거. 소득 2억 원까지. 네, 2억 아, 원까지. 소득의 2억 네. 원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2억 원을 하면 개인 사업자를 낼 경우에 41.8%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38%에서 지방세, 저희까지 합치면 그 주민세까지 합치면 네. 그런데 얘는 11%만 내는 거예요. 음. 2억 원 똑같은 2억 원. 그래서 법인세가 좋긴 한데 진짜 많은 분들.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데 방법을 못 근데 생각하고 어떤 게 있구나. 있냐면 이렇게 하면 돼. 또 법인을 내. 그럼 세금을 내는 주체는 네. 이제 세금을 내는 건 이제 법인이지만 또 그 주주로 참여하는 개인으로. 그러면 이제 그 증여라든 이런 것도 그냥 주주로 하는 거야.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대신에 배당을 주는 거예요.
배당은 세금 안 하죠. 배당도 복잡하다. 배당은 이제 배당으로 주는데 배당은 중앙 100억짜리 한 3채 있는 근데 분들. 제 사장님 이 정도 되려면 아까 연소득 막 2억 3억 임대소득 대신에 이제 그 정도 우리 돼야죠. 임대 사업을 하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네. 또 원천 징수 하잖아요. 네. 15.4%를 네, 내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2천만 원 이하는 괜찮고. 네. 아니 그리고 그 정도로 법인으로 할 정도 사람들을 같으면 이거 지금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굳이 내 담당 회계 세무사가 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우리는 지금 걔들이 브리핑을 해줬겠지 이미.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건 없고 우리는 그냥 임대 사업을 하면 돼요. 그냥 개인으로. 저희는 삼성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 되는데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법인으로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PB센터의 VIP 정도가 되면 네. 그렇게 법인으로 운운하고 개인으로 운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오신 분 우리 애청자분들은 네. 그냥 임대 사업을 내면 돼요. 왜냐면 네. 우리 중계동도 그렇고 우리 여기 강배동도 그렇고 어차피 다 가져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입주까지 시간이 있어요. 계속 또. 궁금했어요. 어. 그 우리 지금 상해 우리가 입주하려면 그러니까 네. 건설 시공 이거 다 끝나면 네. 몇 년 걸려요? 6년 뒤. 아이고 딱 맞네. 세 바퀴는 돌리네. 그래서 네. 어차피 우리가 임대 사업 하는 동안에 정권이 바뀌어요. 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관계없고 그 정도 되면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미 이제 다 재건축이 끝나서 이주도 다 끝나서 입주가 할 때쯤 되면 네. 그냥 또 그때는 알아서 떨어져요. 네. 떨어지면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네. 알아서 떨어지면 그때는 화랑 정책을 써도 또 이제 그때는 떨어져 네. 안 일어나. 예.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상담을 해드린 우리 애청자분 중에 박미별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심지어 생애 최초로 중계동 그 재건축 2단지 재건축을 사셨어요. 근데 2단지를. 일가 1주택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사신 금액에서 이미 2천만 원이 올라 있어요. 그런데 양도세를 걱정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안 아, 좀 받았잖아요. 전에 우리 삼일천원님 얘기하셨죠. 네. 남지도 않은 양도세를 내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팔 때 많이 남았을 때 내는 게 양도세이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서 지금 그 타이틀에 흥분하실 상황이 전혀 아니시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최초로 집을 처음 사보셔갖고 너무 경험이 없으시다 네. 보니까 일단은 이 파리 대책 자체를 네. 본인한테 엄청난 가중된 어떤 그 과해서. 경험이 생각에 대한 없으시기 때문에 네, 그럴 수 너무 있어요. 두려움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조곤조곤 하나씩 짚어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처음 예. 걸어가는 길이기 저는 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 재건축 연한이 다가가고 더군다나 중개 2단지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5천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중에 1가 1주택 거주 요건 이제 못 채우셔서 일반세율을 내신다 할지라도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한 거의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어진다 해도 그래봐야 만약에 5천만 원 남았는데 세금을 1천만 원 내셨다고 해보세요. 4천만 원은 번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는 것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양도세는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라서 그 부분을 관가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일단 다시 이제 한번 일반인들은 세금 하면 덜컥하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사실 그 세금이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번 돈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번 돈은 까마득히 까먹으시고 내는 세금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니까 엄청나게 두려움이 그러니까 크실 아니 거예요. 너 그러지 마. 나 저번에 세금 낼 때 울 뻔했어. 아니 그냥 법만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월세 꿈나무님하고 네. 질문 많이 주셨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 도입한다고 하는데 재건축 역량 많이 받게 되나요? 하고 우리 이제 최병별님하고 네. 재건축 출입 과정에서 네. 조합원 분양가 책정 기준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거의 1년 비슷한- 동안 얘기인데 네.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원 분양가 책정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시공비입니다. 그렇죠. 물론 사업비 내에 시공비가 있지만 이주비나 이런 것보다 모든 게 이제 토탈적으로 들어가는데 참 시공비가 비싸게 들어오면 사실 재건축 사업은 네.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가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합원의 분양가가 올라가면 일반 분양가도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 게 네.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면서 분양가는 찍어 누르는데 얼마 전에 왕십리에 4,570만 원 분양했잖아요. 왕십리를? 네. 59년 왕십리를 네. 4,570만 김현권 씨 노래 나오는 그럼 법이 강남은 그게 오천에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건드는 거지. 지금 우리 방배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구역들이 대부분 네. 다 공공관리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조합이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구청에서 자 안 돼요 요만큼 내리세요 밑으로 잡으세요 해갖고 이미 행정을 공공관리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3, 14구역이 사업시행과 통과 조합 일반 분양가 3,200입니다. 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서울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 구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충분히 네. 반영한 이 부풀리기 수입을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이 네. 상황에서 더 떨어질 수는 없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십리 같은데 네. 4,570 분양하는 이런 경우에는 아. 분양가 상한제 받아야지. 반포 자이보다 더 높은데? 그렇죠. 어. 이번에 성동구에 네. 왜 4,700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에가 네. 미친 거야 다. 어. 그래서 미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좀 요번에 이렇게 네. 좀 대책을 아. 강력하게 하는 거는 네. 좀 활용할 만한 거긴 해요. 네. 그래 조금 찬물을 끼얹어서 이 분위기를 조금은 다운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공행진을 해도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네. 황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14구역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 최저 금액으로 그렇죠. 제작을 했기 지금 때문에 3일천하님 네. 질문하셨던 분양가 제한받은 분담금 당연히 이것 때문에 네. 공공관리제에서 구청이 네. 높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율이 지금 120%, 130% 잡아놨는데 분양가 상한제 딱 걸렸어요. 네. 수익이 떨어져. 네. 그럼 그때서부터는 재건축 추진이 이제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난리가 나거든요. 네. 이러한 거를 다 효과가 이제 먼저 계산하고.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준 거지. 맞아요. 네.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네.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 너무 방배동 금액이 하신 분들. 터무니가 네, 없네요. 네네네네. 음. 요거는 뭐 아무리 한데 분양가 네. 하한제 걸릴 수 있어요. 오히려. 하한제하고 서울한테 하한제 잡았어? 하한제 걸릴 수 있어요. 야, 너 강남인데 앞에 가 3이야, 뭐 이런 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올게 막 이렇게. 거기에서 프리미엄 암차 붙어야지 그러면. 그래서 네. 걱정을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네. 그 제일 또 많이 하는 게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3월까지 좀 기다려볼까? 3월? 그러니까 4월까지가 양도세 리미트니까 네. 그전엔 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들을 또 이제 네. 뉴스 짜집기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의견을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기다리면 좀 괜찮은 매물이 나올 거. 이제 왜냐면 강남 사람들은 정말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전으로 막 실습을 본인들이 스스로 다 했어요. 그래서 아예 레시피가 있어 이제 강남 사람들은. 현장 경험이 네.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은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게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Cheers. 매물이 안 나올 거다. 예, 나오지 않는데 아. 그걸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1주택이나 2주택 있는 사람들이 아, 또 네. 급했어. 꼭 왜냐면 팔아야 되는 사람들. 한두 개밖에 안 해봐서. 아. 3년 이내가 걸려있는 다른지 네. 일시적 2주택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3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 아. 그런 것들은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한 번도 안 내도 괜찮은- 되니까. 오히려 괜찮은 매물을 주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나올 확률이 네, 확률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지금 너무 우리 이제 커서 방배동 비싸. 예를 들어보면은 너무 비싸.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반포 같은 경우는 거기 1억, 3억 떨어져 봐야 우리가 손을 못 대요. 못 돼요. 네, 어차피 못 대. 대책이 대책은 안 나와. 다른 나라 얘기야.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방배동은 그래도 어떻게 손대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애청자분이 오셨는데 이제 이 방배동에 사세요. 그런데 좀 혹시라도 좀 약간 떨어진 거 있으면 좀 사보려고. 네. 금매 하는데-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죠? 금매는커녕 나오질 않아 물건이. 매물이 아예 아예. 매물 실종. 중개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매물이 그러니까 없어. 나와야지 던져줘야지. 네, 네. 던져줄 줄 알았는데 안 던져주는 거야. 네. 근데 신문에 뭐라고 해? 이제 그 송파나 이런데 이제 강남 하면 이제 송파는 사실 강남이 아닌데. 네. 아, 내가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웃더라. 우리 사장님들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장님들은, 우리 사장님들은
송파가 언제부터 강남 열려고 하던데 송파 사는 몇 명 있어요. 아. 이거 강남 아니야. 그건 또 데려온 자식도 있잖아. 강동. 강동. 아버님이나 아버님들 우리도 강동은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다. 그래도 오늘도 이제 주계동 장군권이 있어갔잖아요. 네. 혹시 노원구가 특이 지역에 언제 걸려서 처음입니다. 우리 영광입니다. 좋아해. 처음으로 노원구가 네. 특이 지역이 돼요. 걸려본 예, 거구나. 영광의 투기지요. 그래서 그냥 강남에 이놈의 특이 지역 네. 뜻이야겠구나 이러는데 우리 처음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가치를 인정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어떠냐 연예인들도 네. 정말 이제 힘이 없고 이제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무도 관심이 없어. 연예인이면 좀 남이 오르내려야 되는데 알아봐줘야 되는데. 알아봐주는 이름을 몰라. 네. 그러니까 어때? 악플이라도 이슈가 돼야 되는구나, 그게 이슈가. 관심이 있는 거야. 악플이 누굴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네. 무관심이 제일 힘드는 거고. 우리 노원구는 저 변방에 있는. 근데 이 개발발에 광북에서 네. 거기만 예, 빡. 변방이었어요. 근데 네. 완전 메인으로 그렇죠. 등극시키셨죠? 그래서 엄청 예. 영광인 거야. 예. 자, 월세 꿈나무님 좋은 질문. 네. 미리가 기회라고 하는데 다주택 상태에서 금리 나온다면 투자해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지. 돈만 있으면 얼른 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그대는 다주택. 그렇지. 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주택인데 뭐. 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이제 대주택이랑 똑같아. 네. 저희가 항상 작년부터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네. 나만 싸게 사면, 네. 그게 나만 수익이에요. 싸게 사면. 네. 근데 지금은 물론 전세가율도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네. 가지기가 많이 있는데 전세가율 네. 자체가 지금 10% 떨어졌는데 네. 이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자 이 상황 딱 왔잖아. 이제는 전세 수요가 늘어날 거거든요. 네, 차츰. 맞습니다. 그럼 내가 안고 가는 리스크가 없어요. 네. 전세는 대출을 끼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일단 투자금으로 2년간을 가잖아요. 네. 근데 내가 시세보다 10%를 사든 20%를 싸게 사든 이미 그거는 내가 담보받은 수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위치가 좋고 하다면 네. 위기가 가능성이 있다면 네. 또 너무 엄한 이건 무슨 제스처? 아니 지금 파리가 아니, 지금. 파리 대출을 지금 파리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예. 초대 손님이시죠. 이게 파리가 아까부터 먼저 와 있는 거야, 파리가.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지금 이제 내 얘기하니 막 이런 거지. 이제 여기 있어요. 카메라에 또 앉았어요. 어머, 파리가. 정말?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안될거리가 오늘 공간 거 엄청 많아. 그래서 저희가 왜 우리 단체자들을 네.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라고 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네. 갭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내가 돈을 토해내야 돼. 맞아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되지. 왜냐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게 계속 이주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어쩔 수 왜냐면 없이. 지금 그 서울시내가 거의 다가 이제 88, 89년도가 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 2년 후에 네. 재건축이 또 시작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2년이 끝나면 또 이주가 나와.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4년을 또 충분히 네.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리고 임대사업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이쪽에서 전세 구하신 분들은 다시 가실 분들도 많아서 사실 그럼요. 그냥 그 2, 지역 3천만 원 물건을 오르면 오르는 거 주고 아니, 어차피 이사 가는 거보다 그냥 올려주고 사는 게 더 나아요. 그쵸, 어차피 다시 똑같이 네, 갈 거니까. 힘들어. 괜히 왔다 갔다 뭐냐면 하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5천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올랐어. 그래서 이제 투자가 됐죠. 올랐지? 네. 그럼 나 2천 갖고 투자하는 거야. 네, 나중에는 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그럼 있어요. 또 올랐어. 네. 4년 내에 자금을 네. 투자금을 아, 다시 사는 네. 거지. 그럴 수도 그러면 내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는데 네. 이거를 왜 파냐? 그러니까요. 팔을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좀 조정을 받는 거예요. 네. 잠깐 주춤을 하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땜빵 PD가 준비한 토시가 네. 갭 조사했던 사람들 중에 네. 기사를 이렇게 모니터링 여러 개 해보고 댓글들 다 보니까 어떤 걱정을 많이 하냐면 네. 빌라 먼저 던질 거다 네.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동네 빌라 나름입니다. 그쵸. 그런데 네. 왜냐면 우리 애청자들이 네. 100% 나랑 비슷하게 기사를 봤으면 네.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네. 튀어나올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물론 다른 동네는 있겠지만 그걸 조금 애청자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빌라는 옛날부터 사는 순간부터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빌라를 다 투자를 꺼려 난 했어요. 몰라도.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이냐, 지역, 강북하고 지역.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핫한 중계동하고 우리 방대동 네, 비교를 네. 해보면 중계동이나 삼계동이나 월계동이나 다 마찬가지, 공릉동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18평, 24평을 얼마에 샀죠? 보통 2억 2억 초반이었죠. 2억 초반이잖아요. 네, 2억 초반에서 근데 중반? 빌라가 그래. 네. 빌라가 그래. 네. 아 빌라랑 아까 빌라 새- 분양가가. 새 빌라가 분양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자, 중계동은 그걸 왜 분양을 받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아, 새 거라서. 그래, 새 거라서. 그러면 봐봐. 지금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새 아파트는 거라서. 지금 이제 30년 다 돼가잖아요. 네. 낡았어요. 네. 근데 수리해주지 스타일이 좀 안 않으면 맞는구나. 그러면 평수는 똑같아. 근데 빌라는 새 빌라야. 네. 그러니까 들어가.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얘는 빌라는 1년도 안 되면 한 6개월만 되면 흠빌라가 돼요. 사람들이 느끼기를. 그렇죠. 그러면 흠빌라면 그때부터 이제 자 2억 똑같은 2억 초반이고 아파트도 2억 초반이야. 그러면 어디를 가겠어요? 아파트가 당연히 아파트 가는 거야. 거기 1,000만 원만 더 비싸도 아파트 갈 판인데 비슷해. 근데 거기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다 아파트 이제 빌라 훨씬 싸거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만큼 너무 낡았구나. 아파트가 그렇죠. 아파트가 싼 거예요. 아파트가 더 올라야 된다는 네, 그래서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방배동을 예를 들어봐요. 네. 그럼 방배동은 예를 들어서 26평이면 지금 9억 5천이에요. 네. 근데 26평이면 이제 전용이 18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5억 미만이에요. 빌라가. 응. 빌라는 26. 그러니까 거의 아 10억. 18평에 5억이 넘어요? 그럼요. 거의 4억 5천 안 왜 돼. 그러세요? 방배동 세심이 있어. 그러니까 봐봐. 방배동. 나 지금 짝이 살잖아. 평당 자, 4천만 원. 일단 임대가 네. 임대가 8억이잖아요. 그렇죠. 8억인데 얘는 사는 내가 8억이 어디 있어? 8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얘 5억이면 이걸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방배동은 학번 때문에 말씀 많이 드렸듯이 들어오시면 한 12년에서 15년은 사셔야 되는데 롱런 해야죠. 네, 어쩔 수 없이. 26평형 아파트의 전세가가 8억에서 9억 사이를 해요. 그게 18평 네, 전용 전용면적 면적? 18평. 근데 나는 4인 가족이고 우리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15년 살아야 되는데 18평 넘게. 난 10억이 없어. 그럼 어디서 살아야 되냐? 빌라에서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빌라가 싸지가 않습니다. 전용 면적 20평이면 전세가 최근에 5억에 나갔어요. 그럼 이제 분양가가 5억 5천이야. 그럼 5억 5천 주고 사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2년마다 이사 다니면서 이사 비용 3,400씩 깨지고 이거보다는 어차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빌라 가격이 떨어지기 5억 5천이었는데 6억 되고 6억 5천이 7억 되고 그래서 이래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파트가 네. 너무 높은 데다 받쳐주고 비싸죠. 있으니까 네. 자 결론을 보면 어떠냐면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꼭 방배동만 하실 필요 없어. 예, 어느 대입을 지역 하면 하면 돼, 되는데 대입을. 아파트하고 빌라가 차이가 고만하면 네. 돈 더 붙어서 당연히 아파트 해요. 그럼 아파트 네. 가격이 거기서 떨어지지. 고만고만이 10% 20% 사이가 네, 하면 당연히 당연히 아파트 하죠. 네. 또 막 2억 3억만 생각하실라. 뭐 빌라가 한 4억인데 네. 아파트가 뭐 5억 뭐 이 정도 하면 20% 되니까 전용 사야 된다. 그래서 네. 아파트를 하는데 그래서 빌라를 그때는 사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런 지역에서는 근데 빌라는 아파트는 10억이야. 빌라는 이제 뭐 4억이야. 네. 그러면 그런 건 사도 된다. 따블이잖아 차이가. 차라리 좀 더 사억인데? 넓은 평이 필요하죠. 4억인데 전세가 3억 8천이야. 그럼 조금 있으면 얘가 네. 이걸 넘어가요. 네,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배동 같은 지역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야. 빌라가 재테크 수단이 되거든요. 제가 거의 한 6, 7년, 10년 전에 그때 보증금 3억 갖고 전세 사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빌라를 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집값 떨어집니다 라고 하시면서 2007년부터 안 사셨어요. 아 2007년부터? 예, 안 지금 사셨는데 3배가 오르네. 지금 현재 스코어 보증금 3억에 월세 90에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안 사셨어요, 그분은. 떨어진대요? 근데 그분을 제가 사라고 했던 그 빌라의 현재 스코어 가격이
그때 당시에 3억 갖고 있었는데 4억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6억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편히 살고 재테크에 수단도 돼. 지금 6억이면 그거 몇 평짜리인가요? 조금 넘어요. 전용 25평. 전용 오래된 빌라긴 25평이면 했어. 좀 크구나. 오래된 빌라고 집주인들은 15억짜리 그런 있어. 분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네. Your best 임차. 왜냐면 그 임차인을 이용해서 월세도 받고 전세도 받고 반전세로. 전용 20평이 오. 네, 그걸 투자하시는 아유, 건 왜 맥없이 그러시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나도 모르게 그 초등학교 옆에 많이 벌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오른다니까 나도 나도 모르게. 몰랐네. 네, 그런 몰랐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아, 죄송해요. 떼빵피디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네. 모르니까 원래는 이제 방배동 자체는 지금은 조금 전세가 주춤한 상황이라 했잖아요. 왜냐면 이주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아직 안 시작했죠. 네. 근데 지금 이주가 지금 여기서부터 칙칙폭폭 돌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월 달쯤이면 이제 이주가 시작될 예정인 게 네. 이제 한 군데 450세. 그때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 저기 전세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 봐야 떨어져 봐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네. 요 정도야. 10%는 못 떨어졌어. 요 정도인데 2천만 원. 만약에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 네.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죠. 제가 이거 우리 애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꼭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아, 또 한 가지 이게 광고 아닌 광고 전달 사항인데 네. 이제 저희가 영상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1시간 언저리를 칼같이 맞춰야 돼요. 어머나. 왜냐면 이게 그 팟캐스트용으로 제작하던 거랑 네. 영상이랑은 작업 공수가 급이다. 어머나. 그래서 10cm가 벌써 2번 왔다 갔어. 그래. 오늘은 제대로 맞춰줘. 아. 그래서 몇 분 안 나왔어. 몇 분 안 나왔어. 이게 영상 하게 되면 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실. 생각 많은데 지금 어떡하지? 그냥 이 풀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떡하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앞에 카메라가 4대 있잖아요. 네. 10cm 이거 4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영상을 뽑으려고. 그러면 평소에 오디오 그냥 쭉 듣고 자르던 거, 또 물론 영상처럼 편집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작업이 4배 느는 거라서, 네. 10cpD가 4시간짜리를 작업해야 되니까, 저희가 조금, 오늘도 당부를 드리자면, 네. 불안하면 오세요. 네. 일주택인데 뭐라고 했으니까, 아니, 괜찮아. 그거 우리가 그렇다고 말해준 거고, 불안하면 와야지. 네. 마음에 병이 생기거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꼭 오시고, 맞아요. 요즘 매물 없다는데, 아, 근데 이게 또 우리 애청자들 오면 꼭 매물 나와. 네. 그러니까 또 오세요. 어떻게서라도 해드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조금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긴장하지도 마시고, 네. 너무 얼어있지도 마시고, 아, 여기가 기회인가. 그냥 우리는 그냥 8월 3일인 같다, 4일인 같다, 이렇게 날짜만 보시고 행동하셨으면. 이 와중에도 네.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와중에. 네. 왜냐면 이제 그 외곽 지역은 네. 당연히 팔아야 돼. 그 특수 지역에 자격증 없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지역은 이미 가격이 알아서 네. 아니, 아무짓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한교에 집 산다 그래갖고 내가,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엄청 망설였어요. 근데 부천이나 이런 쪽에 네. 팔아갖고 오신 이제 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 팔면 살 수 있냐고 당연히 살 수 있으니까 얼른 팔아갖고 이제 오시라고 네.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각이 좋으시네요. 네. 위기일 때 사실은 네. 빨리 안전지역으로 그렇죠. 올라와야 돼. 항상 위기가 기회라는 게 정답이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네. 2, 3월 내에 네. 이렇게 새가슴이어서 네. 정리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 다 우리 애청자들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쉴 생각 마시고 네. 우리 월전식과 함께 그리고 집에서 이거 인터넷 지금 네. 수십 개 보셔도요 정말 안 나와요. 사실 왜냐면 그냥 더 망설여지기만 해. 해석 네. 자체가 완전히 중구난방인데 제대로 해석한 게 없어요. 요번에 네. 파리 대책에서 19개 조항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 자체를 그냥 쉬운 거 빼고는 제대로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막 끙끙 앓고 뭐 이거 인터넷 찾다가 막 눈 아파갖고 그러시지 마시고 네. 오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네. 맨투맨으로. 네. 그렇죠. 정석으로. 많으시죠. 네. 거기에 딱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완전 땡짱인 거예요. 원래 평소에는 다 각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잠깐 앉아 계세요 또 찾다 갔다 하시는데 요즘 같은 때 빨리빨리 오셔서 민자가봉님 테트리스 네. 게임처럼 잘 설계해서 맞춰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그 소리가 나야 되는구나. 띵띠리링
띵띵띵띵. 저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다음 장면 저희가 그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라고. 왜냐면 네. 일주가 지났는데 더 센 얘기, 이제 막 국세청이 막 이렇게 하니까 어. 생각은 더 쪼그라드실까 봐. 네, 해당 사항이 아, 있는 분들만 해당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제 중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지금 그 경찰서도 네. 임시 그냥 무조건 들이닥칠 수 있게끔 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사법 경찰제까지.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일단 공인중개사를 잡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네. 단속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반포나 이런데 단속하지 방배동까지 또 안 와요. 왜냐면 방배동은 아직은 네.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전체적인 네. 가격대가 조금 이렇게. 네. 그렇죠. 40대 아래니까. 그리고 문 닫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문을 또 방배동 다 닫고 다니셔 또. 그러니까 아직 아까 기회다. 문안 닫아도 되거든요. 그냥 특정 지역 내에서는 그렇죠. 우리도 서열이 낮아. 그렇죠. 그래서